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확장해서 인스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스턴스. 자, 우리가 아까 그 스트럭처의 복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가령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가 있다. 얘는 스트럭처인데, 스트럭처라는 건 여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name이라는 애가 있고, 얘는 스트링 타입이고, age, 나이가 있고, 얘는 인티저고, 그 다음에 grade라는 놈이 있고, 얘는 인티저다. 이렇게 세 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스튜던트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튜던트로. 얘는 이름이 AAA이고, 나이가 20살, 그레이드가 10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 A라는 놈은 마찬가지로 메모리 공간에 A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AAA 20살 10개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B에다가 A를 대입한다는 거는 어사인한다, 카피한다 라고 하면 B라는 놈을 하나 만들겠죠. 공간을. 그래서 얘의 값을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그래서 AAA 20,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하나 만들게요. 타입 student라는 놈을 만들겠다. 얘는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name 요소는 string, 그리고 age integer, 그 다음에 grade integer, 이렇게 세 개의 프로퍼티로 구성된 스튜던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A라는 놈이 있는데 A는 스튜던트거든. 스튜던트인데 name은 AAA이고 나이는 20살이고 그레이드는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놈은 A로 복사하겠다. assign, 선언대입문이죠. assign에서 복사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나이를 30살로 바꿨어요. 그래서 A와 B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A와 B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A는 여전히 AAA, 이름이 나이가 20 그리고 그레이드가 10인데, 자, B는 A를 30 그레이드가 10이죠. 자, A, B는 30 그레이드가 10.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지금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치면 여기 A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얘는 AAA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20살에 10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B에다가 A를 어사인하면 B라는 변수를 위한 공간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값들이 여기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AA 20,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B의 age를, B의 프로퍼티 중에 age를 30으로 바꿨다. 그러면 뭐가 바뀌죠? 여기가 3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바뀌지 않고 있죠. 근데 B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면은 값 타입, 밸류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값 형태로 구분된다. 그래서 밸류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똑같은 걸 포인터를 사용해서, 자, 같은데 이렇게 보죠. A는 아니라 A의 주소를 B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A의 주소를 B에다 복사하고, 그러면 B의 타입이 뭐죠? 타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언해 볼게요. B는 타입이 스튜던트의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선언 대입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입문을 써서 A의 주소를 B에다가 assign,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한 다음에 B의 age를 3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보면은 A는 AAA, 이름이 AAA이고 age가 30, 그레이드가 10. B도 AAA이고 age가 30, 그레이드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나이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포인터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저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가 있고 A란 놈이 있어요. 그리고 AAA의 20살의 10이다. 근데 B는 뭐죠? A의 주소를 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B란 놈은 타입이 뭐였죠?
스튜던트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이라는 거는 이 타입 스튜던트의 변수의 어드레스를 값으로 갖는 애입니다. 그래서 A의 변수의 어드레스가 뭐 0x001008이다. 그러면 이건 숫자 값이죠. 어드레스, 주소 값은 숫자 값이죠. 요거를 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0x10008 이렇게 001008 이렇게 숫자를 이 주소의 값을 나의 값으로 갖는 거죠. 이게 바로 B예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숫자가 여기 카피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카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다른 게 아니라 A의 주소라는 것도 숫자죠. 값이라는 거예요. 이 값이 그냥 카피되는 겁니다. assign, 카피되는 거. B에다가 B도 변수고 변수는 공간이죠. 그 공간에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됐을 뿐이지만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얘가 B가 A를 가리키고 있다. 포인팅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age를 바꾸면 30으로 바꾸면 B가 포인팅하고 있는 애를 바꾸겠다. 30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30을 바꾼다는 얘기는 B가 포인팅하고 있는 애를 바꾸겠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A의 변수도 바뀌는 거죠. 변수의 값도 같은 메모리 공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레퍼런스라고 그래요. 참조하고 있다. B가 A를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레퍼런스 타입 형태로 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펑션이 있어요. set name이라는 펑션이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스튜던트를 받아서 t라고 하죠. 받아서 new name 새로운 이름도 받고 그래 스트링을 받아서 t의 name을 new name으로 바꾼다고 쳐보죠. 이러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A를 지금 이렇게 이거 지우고 우선 A를 이렇게 만들었죠. A에 20에 30. 그래서 set name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넘기고 BBB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리고 A를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AAA 20, 10 보시면 알겠지만 AAA의 이름이 지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set name을 호출해서 A를 넘겼는데 자, 그래서 T라는 놈으로 받았죠. T라는 놈의 name을 new name으로 했는데 실제로 A의 이름은 바뀌지 않은 거죠.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A란 놈이 있어요. 여기 A고 20에 1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set name 이름을 세팅하겠다 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 T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BBB로 넘겼어요. 그래서 T의 name을 BBB로 바꿨죠. 자, 그런데 그래서 set name 호출할 때 A를 넘겼다고 쳐보죠. A와 BBB 여기 name이죠. name 여기도 name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출했다고 쳐보죠. 호출하면 요 A가 T에 복사됩니다. T도 변수예요. 공간이죠. T의 타입은 뭐죠? T의 타입은 스튜던트예요. 똑같은 스튜던트입니다. 그래서 T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A가 T에 assign 되는 거예요.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assign 되는 겁니다. assign 뭐죠? copy, 복사되는 겁니다.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A의 값이 T한테 그대로 복사되는 겁니다. 스트럭처가 복사될 때는 모든 요소 값들이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AA 20,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의 name을 바꿔도 얘가 바뀌는 거지 실제로 여기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T의 네임을 바꾸는 거지 A의 네임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복사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리
메모리가 생긴 거고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새로운 메모리가 생긴 거고 거기에 값을 바꿔봤자 실제 A의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A를 찍어보면 여전히 name이 AAA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 간단합니다. 그냥 포인터로 받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A의 주소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BBB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포인터로 넘겼을 때 다시 살펴보죠. 자, AAA,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있어요. AAA 20, 10 이렇게 있는데 얘의 주소, 그러니까 주소값이 0x 뭐 00801이다. 주소를 넘기는 겁니다. send name을 할 때 A의 주소를 넘겼어요. 그게 뭐 누가 받죠? T가 받아요. T의 타입은 뭐예요? 포인트 타입, 스튜던트의 포인트 타입입니다. 스튜던트 변수에 주소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T란 놈이 있는데 여기에 A의 값이 assign 되는 게 아니라 뭐가 assign 되는 거죠? A의 주소 값이 assign 돼요. 주소 값이 카피 됩니다. 그래서 주소 값이 0s 00801이 카피 되는 거예요. T에. 그래서 T의 name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T가 가리키고 있는, T가 포인팅하고 있는 주소의 name을 바뀌는 거예요. BBB로. 그러니까 A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값 형태로 넘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value type, 값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포인터로 넘기는 거를 reference type, 포인트 타입, reference 타입이라고,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을 넘기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값 타입으로 넘기면 그 해당 스트럭처의 모든 값들이 다 복사되는 거, 새로운 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포인트 타입으로 가면 값이 그 해당 스트럭처의 프로퍼티가 복사되는 게 아니고 주소, 메모리 주소가 복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다 복사예요. 모든 건 다 복사인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 주소가 복사될 거냐 아니면은 프로퍼티의 값들이 복사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의 모든 값들이 복사되는 걸 value type, 메모리 주소가 복사되는 걸 reference typ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가 복사되는 거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인스턴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스트럭처를 얘기한 다음에 메서드로 얘기했죠. 메서드. 스트럭처는 고랭에서 스트럭처는 그냥 프로퍼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엔티티, 어떤 객체가 된다고 그랬죠. 객체가 될 수 있다. 오브젝트가 될 수 있다. 오브젝트라는 건 뭐죠? 오브젝트라는 거는 프로퍼티,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어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게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된다는 얘기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펑션 set name이 있는데 이거를 메서드로 바꿔버리면 요 앞에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넣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냥 메서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메서드의 형태의 표현이고 아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스튜던트 그 일반 펑션의 형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펑션과 메서드는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앞에 인자에 어떤 애에 속해 있는 펑션이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이 아규먼트 값이 이쪽으로 오는 것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이 set name이라는 거는 이제 메서드가 됐기 때문에 이 set name은 어떤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펑션인데 어떤 오브젝트냐? 스튜던트의 포인트 타입에 속해 있는 펑션이다 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아니고 이제는 A에 속해 있는 애 중에 set na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메서드 형태의 표현이고 아까처럼 그냥
set name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펑션 형태로 호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기능 단위로 볼 거냐, 프로시저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볼 거냐. 그러니까 프로시저 프로그램에서 OOP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OOP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얘가 서브젝트, 주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verb, 동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목적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서브젝트가 어떤 일을, 어떤 오브젝트, 실제 목적어와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OOP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OOP라고 할 때 원래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은 다 프로시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절차. 그래서 순서대로 막 그리고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이 절차가 중요했는데 이 방식으로 모든 걸 했었어요. 기존에는 뭐 이 방식으로 인공위성도 띄우고 다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는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OOP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OOP라는 거는 뭐냐면은 절차보다 오브젝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오브젝트가 되면서 뭐가 되냐? 이제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와 verb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목적어죠.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 verb, relationship,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주어와 목적어 간에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OP로 넘어가면 우리가 성적 입력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티처가 성적을 인풋한다. 그래서 누구의 성적? 스튜던트의 성적을 인풋한다.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프로시저 방식은 기능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인풋이 먼저 왔다는 거죠. 인풋, 기능을 만든 거예요. 기능 위주로 구현을 했다면, 그리고 아규먼트로 티처와 스튜던트가 왔다면, OOP 방식은 어떻게 되냐? 주어가 먼저 오는 거죠. 주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누가 할 거냐? 누가?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게 된 거죠. 주체, 티처라는 놈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점 찍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관계, 릴레이션십이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 관계가 나타낼 수 있는 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관계를 맺을 거냐? 오브젝트. 그래서 주체라는 것도 서브젝트도 사실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얘도 객체죠.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능이 중요했고, 기능 간의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OOP로 넘어가면서 기능보다 중요한 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더라 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ER이라고 그랬죠. Entity라는 건 그냥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Entity Relationship.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OOP로 가면서. 그래서 어떤 엔티티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갖느냐, 요걸 정의하는 게 프로그래밍이 다다 라고 가는 게 OOP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프로시저, 기능이 중요한 형태에서 메서드로 넘어가면서 서브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서브젝트가 어떤 메서드를 무엇과 할 거냐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컴퓨터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제는 주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를 뭐라고 할 거냐? 이 주어 a.setName. 자, 요 주어를 뭐라고 할 거냐? 요거를 인스턴스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 어떤 객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어떤 생명주기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주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A라는 놈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A라는 놈에다가 어떤 생명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부여한 애를 인스턴스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A를 만들 때 이렇게 값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포인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는 어떤 포인트 타입이냐면은 A는 이제 스튜던트의 포인터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스튜던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의 주소를 A에다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A의 setName에서 BBB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A에 다시 또 다른 메서드로 뭐 스튜던트, 포인터 스튜던트 타입의 또 다른 메서드로 setAge라는 놈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t의 age를 바꾸는 변 메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t의 setAge도 a의 setAge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30으로 바꿨다. 그러면 a의 이제 age가 3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냥 포인터가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 t도 변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게 메서드라고 하지만 기존 펑션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setName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t student 포인터 타입을 받아서 여기다 name을 받아서 t의 name의 name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앞에 있던 애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됐고 얘가 이제 verb 동사가 됐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어가 동출됐어요. 주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어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setName에 인자로 A를 쓰는 것과 A가 주체가 돼서 setName으로 호출하는 거는 개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패러다임 주어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 주어가 바로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기존의 아규먼트로서 동작했다면 프로시저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펑션, 기능이 강조됐기 때문에 기능의 아규먼트로 동작했다면 이제는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서브젝트가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됐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조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도 어차피 포인터용으로 받잖아요. 지금 주소가 가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숫자 값이 t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카피된다고 보시면 되죠. 똑같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주체가 생명을 갖기 시작했고 이 주체가 A라는 놈으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인스턴스라는 거는 그냥 포인터 타입의 어떤 스트럭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사실은 가령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프린트 스튜던트다 이런 펑션이 있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거에 u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아규먼트로 스튜던트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포인터를 받았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u를 출력했다 라고 보면 그냥 이 u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걸 안하고 프린트 스튜던트 펑션을 호출한다. 그래서 a를 넘겼다.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이 u라는 놈은 스튜던트의 포인터 타입이죠. 그러니까 주소, 메모리 주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A의 메모리 주소가 카피돼서 U로 갔죠. 그래서 U의 값을 출력하는 건데 근데 일반 프로그램에서 그냥 A의 인스턴스를 U로 이 펑션, 프린트 스튜던트 펑션의 인자로 넘겼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어떤 생명, 어떤 객체가 살아 움직였을 때 객체의 어떤 객체의 생명체로서 나타낼 때 인스턴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명체로서 그냥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떤 스트럭처의 포인트 타입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와 오늘 했던 거는 슬라이스와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